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수식과 연산자입니다.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수식을 이해하고 이 수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 다양한 연산자를 이해해야 하며 연산자가 적용되는 순서도 알아야 하고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연산자도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연산자 하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할당 연산자입니다.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 사용하였던 등호 기호가 바로 할당 연산자인데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연산자입니다. 등호 연산자의 왼쪽은 반드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이어야 하고 오른쪽은 값을 표현하는 숫자나 변수 혹은 수식이 와야 합니다. 등호의 왼쪽에 값을 저장하는 일을 하는 변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코드는 문법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등호의 왼쪽에는 반드시 변수 이름이 와야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변수에 동일한 값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행에 x는 y는 100과 같이 표현할 경우 x와 y의 값이 모두 100으로 할당됩니다. 그리고 3행에 a, b는 100, 200과 같이 여러 변수에 한꺼번에 여러 값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에는 100이, b에는 200이 각각 할당됩니다. 전통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변수의 이름과 자료형을 밝히고 앞으로 이 변수를 사용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이썬은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변수를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변수를 선언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변수의 할당 연산자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순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파이썬은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 수식이 나타내는 값에 따라 변수의 자료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식이란 피연산자들과 연산자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산자는 어떤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를 의미하며 피연산자는 연산의 대상이 되는 숫자나 변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수식 7 더하기 4에서 7과 4는 피연산자이고 덧셈을 나타내는 더하기 기호는 연산자입니다. 이때 연산자와 피연산자 사이에 공백을 삽입하는 것이 파이썬의 코딩 관습에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산술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을 실행하는 여러 가지 연산자입니다. 다음 표에 산술 연산자들과 그 사용예 그리고 결과값을 정리하였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은 결과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눗셈 연산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나눗셈 연산 슬래시는 항상 실수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눗셈의 몫을 정수로 계산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슬래시 2개를 사용합니다. 슬래시 2개를 사용하여 나눗셈을 하면 소수점 이하는 없어지고 정수 부분만 남습니다. 이그젠플 1은 목과 나머지 연산에 대한 예제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가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몫은 슬래시 2개의 연산자가 계산할 수 있고 나머지는 퍼센트 연산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그젠플 1 예제는 사용자가 입력한 꽃송이 개수를 특정 개수로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되고 남는 꽃송이가 몇 개인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제는 묶음의 개수에 맞게 꽃송이를 나누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남는 꽃송이의 개수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행에서 사용자는 꽃송이의 개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된 값은 int 함수에 의해 정수로 변환되어 변수 a에 저장됩니다. 이행에서는 묶음의 개수를 입력받아 b에 저장합니다. 이 값 역시 정수로 변환됩니다. 3행에서는 a를 b로 나눈 몫을 계산합니다. 이 값은 몇 개의 묶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이 값은 묶음으로 만들고 남은 꽃송이의 수를 의미합니다. 콜앱에서 새 노트를 열어줍니다. 첫 번째 코드셀에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습니까?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결과 꽃송이 개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창이 있습니다. 꽃송이의 개수 10을 입력하고 엔터. 묶음의 개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묶음의 개수 4를 입력하게 되면 B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삼행의 프린트는 A의 꽃, 그래서 A로 입력한 값이 10일이기 때문에 10일의 꽃을, 그리고 B개씩 묶으면 우리가 묶음으로 4개를 했기 때문에 4개씩 묶으면 A/B라고 하는 것은 몫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11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몫은 2가 되고 A%B는 나머지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3이 됩니다. 그래서 11개의 꽃을 4개씩 묶으면 2묶음이 되고 3송이가 남습니다. 이그젠플 2는 사용자로부터 밑변과 높이를 입력으로 받아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이썬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거듭제곱 계산도 연산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듭제곱을 계산하려면 별표 2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의 2승을 계산하는 파이썬 수식은 A 별표 2개 2입니다. 이때 A는 미치라고 하고 2를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연산자를 이용하면 제곱근이나 세제곱근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은 지수가 2분의 1인 값이기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C의 제곱은 밑변의 길이 A의 제곱과 높이 B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입력하여 빗변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을 조금만 변경하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식을 바탕으로 밑변과 높이를 입력으로 받아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행은 사용자가 입력한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a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input 함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문자열로 받아들이고 플롯 함수는 이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합니다. 이행은 사용자가 입력한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b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실수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삼행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계산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르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한 값의 제곱근으로 계산합니다. 사행에서는 계산된 빗변의 길이를 출력합니다. F 문자열은 포매팅된 문자열로 중괄호 안에 변수 C의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C:.EF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출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콜앱에서 새 코드셀을 추가하고 다음의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콜앱에서 새 코드셀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코드셀에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으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결과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변의 길이 3을 입력하고 엔터.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 창이 있습니다. 높이로 4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밑변의 길이 3이 A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지고요. 높이 4가 B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빗변의 길이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한 값에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을 먼저 가로 안에 묶어놓고 2분의 1승은 별표 2개 0.5로 수식을 구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는 형식 지정자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죠. C에 저장되어 있는 값 콜론 .ef를 하게 되면은 실수 형태의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집니다. 복합할당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를 결합하여 조금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이썬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합할당 연산자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복합할당 연산자를 모른다고 하여도 원래의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를 이용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들이 흔히 쓰는 이러한 복합할당 연산자를 전혀 모른다면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읽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할당 연산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NUM 플러스는 10이라고 하는 표현식은 NUM은 NUM 플러스 10과 같습니다. 이그젬플 3은 가청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하루 매출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청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음료인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블랙티의 판매량을 입력받아 모든 음료의 판매량과 가격을 복합할당 연산자를 이용하여 총 매출을 계산하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가청 커피숍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원, 카페라떼는 5,000원, 블랙티는 5,900원입니다. 이그젬플 3의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그젬플 3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행은 총 매출을 저장할 변수 토탈을 초기화합니다. 초기값은 0으로 설정됩니다. 이행은 사용자가 아메리카노의 판매 개수를 입력하면 그 값을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 아메리카노에 저장합니다. 3행은 사용자가 카페라떼의 판매 개수를 입력하면 그 값을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 카페라떼에 저장합니다. 4행은 사용자가 블랙티의 판매 개수를 입력하면 그 값을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 블랙티에 저장합니다. 5행은 아메리카노 판매량에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 4,500원을 곱해 그 값을 토탈에 더합니다. 6행은 카페라떼 판매량에 카페라떼 한 잔의 가격 5,000원을 곱해 그 값을 토탈에 더합니다. 7행은 블랙티 판매량에 블랙티 한 잔의 가격 5,900원을 곱해 그 값을 토탈에 더합니다. 8행은 최종적으로 계산된 총 매출액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콜앱에서 새 코드셀을 추가하고 다음의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콜앱에서 새 코드셀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코드셀에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습니까?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메리카노 판매 개수를 물어봅니다. 아메리카노 판매 개수 180을 입력하겠습니다. 카페라떼의 판매 개수를 물어봅니다. 우리 카페라떼의 판매 개수 125를 입력하겠습니다. 블랙티의 판매 개수를 물어봅니다. 우리 블랙티의 판매 개수 90을 입력을 하게 되니까 오늘의 총 매출 금액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이거든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는 초기값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탈에는 아메리카노의 판매 금액과 그리고 블랙티의 판매 금액, 카페라떼의 판매 금액이 모두 더해줘야 됩니다. 이때 토탈의 아메리카노의 판매 금액, 카페라떼의 판매 금액, 블랙티의 판매 금액을 더할 때 플러스 는이라고 하는 복합할당 연산자를 활용하여 코드를 줄여서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비교 연산자입니다. 크다 혹은 작다와 같은 비교 연산은 수치 데이터를 담고 있는 두 개의 피 연산자를 대상으로 크기 관계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 true 혹은 false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true나 false의 값을 가지는 자료형을 부호령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은 다음과 같은 비교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열에는 x와 y의 값이 각각 100과 200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비교 연산자가 적용되었을 때 얻게 되는 부호령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호 2개 연산자는 값이 동일할 때만 true를 반환합니다. 예시를 보면 x 등호 2개 y라고 하는 x와 y가 같은가 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변수 x는 100, y는 200으로 값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false를 반환합니다. 두 번째 비교 연산자 느낌표 등호는 값이 동일하지 않을 때만 true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예시를 보면 변수 x와 y는 100과 200으로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x 느낌표 등호 y는 이라고 하는 x와 y가 다른가 라고 하는 문장은 결과로 true를 반환합니다. 이처럼 비교 연산자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등의 값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교 연산자 중에는 느낌표 등호 또는 크다 등호와 같이 두 개의 문자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들은 띄어쓰기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느낌표 등호에서 느낌표와 등호 사이에 공백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느낌표와 등호의 순서가 바뀌어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파이썬은 and, or, not 연산자를 지원하는데 이러한 연산자를 논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연산은 논리 and, or, not 연산을 통해 true나 false 중 하나의 값을 가지는 부울 값을 반환합니다. 부울 자료형은 true와 false 값을 가지는 자료형인데 원래 부울 값이 아닌 자료형의 데이터도 부울형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 0을 부울형으로 변환하면 false가 되고 0을 제외한 모든 수를 부울형으로 변환하면 true가 됩니다. 그렇다면 문자열은 어떨까요? 빈 문자열이 false이면 빈 문자열을 제외한 모든 문자열은 true로 간주되어 논리 연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울값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연산이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은 부울형 자료의 값을 조합하여 새로운 부울값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자는 x와 y가 모두 참일 때만 true가 되고 그 외는 모두 false입니다. or 논리 연산자는 x와 y 중에서 하나만 참이면 true를 반환하고 모두 거짓이면 false를 반환합니다. not 논리 연산자는 x가 참이면 false를 반환을 하고 x가 거짓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하나의 수식이 2개 이상의 연산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연산자가 먼저 수행될까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은 많은 연산들 중에서 어떤 연산을 먼저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모든 연산자들은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즉,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이나 뺄셈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연산자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표에서 같은 칸에 있는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는 같습니다. 괄호 연산자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음으로는 지수 연산자, 그 다음으로는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가 먼저 계산되며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면 괄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그젠플4는 사용자로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평균값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그젠플4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행은 사용자가 국어 점수를 입력하면 그 값을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 KOR에 저장합니다. 이행은 사용자가 영어 점수를 입력하면 그 값을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 ENG에 저장합니다. 3행은 사용자가 수학 점수를 입력하면 그 값을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 math에 저장합니다. 4행에서는 세 과목의 점수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KOR 국어, ENG 영어,
매스 수학 점수를 모두 더한 후 3.0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소수점을 포함한 실수로 계산하기 위해 3.0을 사용합니다. 오행에서는 계산된 평균 점수를 출력합니다. F 문자열을 사용하여 출력을 하는데 중괄호 안에 변수 avg 평균값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avg :.ef는 평균 점수를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콜앱에서 새 코드셀을 추가하고 다음의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콜앱에서 새 코드셀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코드셀에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습니까?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국어 점수 97점 입력하고 엔터. 영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영어 점수 100점 입력하고 엔터. 수학 점수를 입력하세요. 수학 점수 86점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니까 세 과목의 평균 점수는 94.33점입니다. 라는 결과 메시지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 구하는 공식 부분을 보게 되면은 더하기 연산자와 나눗셈 연산자가 같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더하기하고 나눗셈 연산자 중에서는 나눗셈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은데 우리는 평균을 계산을 할 때 국어, 영어, 수학의 합이 먼저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덧셈 연산자가 먼저 실행되기 위해서 괄호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덧셈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되도록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높여줍니다. 세 과목의 합을 계산하고 난 후에 세 과목에 대한 평균, 나눗셈 연산자를 해서 94.33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프린트문에 보면은 F 문자열 부분에 average :.ef라고 하는 형식 지정자가 있기 때문에 소수점 자릿수가 두 자리까지 출력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